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잘 아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물권법을 들어가죠. 물권법이 들어갔는데 물권법 총론이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양이. 그래서 내용도 다양하고 3회에 걸쳐서 나눠서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물권법 총론에서는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오겠죠. 때에 따라서는 2문제, 3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민조를 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물권하면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객체도 물건이죠.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에서 지상권의 객체는 부동산 중 토지, 지역권의 객체도 부동산 중 토지,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 및 유가증권이니까 부동산도 동산도 그 객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및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를 객체로 하거든요. 저당권은. 그러면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권은 용익물권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7의 기출문제죠. 자, 일단 1번인데 점유취득시효예요.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거든요.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은 점유입니다. 물론 그 점유는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점유할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할 수 있으니까 1번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질문은 5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우리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요.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행위가 있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한 동의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또 구분 행위가 있다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여러 개의 소유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1번 한 동의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며 구분 행위가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우리 법상 공시방법으로서 동산은 점유, 부동산은 등기를 두고 있거든요. 그 외에 간습법상 공시방법으로서 명인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명인방법은 농작물이나 수목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 인정이 돼요. 따라서 3번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을 할 수가 있고요. 명인방법을 갖추게 되면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3번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질문도 5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수목은 부동산이죠. 명인방법이나 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하지 않는 한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게 됩니다. 근데 4번에서 토지에서 벌채가 됐다면 벌채되어 분리됐다면 이제 이 수목은 동산이고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동산이 되겠죠. 따라서 4번 토지에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이게 27의 기출문제인데 이 농작물에 대해서는 참 많이 나와요. 자, 일단 남의 땅에다가 경작한 농작물은 누구 것이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경작자 소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농작물이 경작자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또 농작물로서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항상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5번,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네요. 5번. 아이고, 뭐 동그라미 아주 이상해졌네요. 자, 이제 3번입니다. 갑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을과 병이 Y 건물에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질문에 틀린 것이고, 이것도 27회 기출 문제인데 우리 물권전수공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전형적 사례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사용 권한도 없이 갑의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다면 을이 신축한 건물은 불법한 건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일부를 병에게 임대를 해서 병 임차인도 이 건물에 대해서 살고 있거든요. 자, 일단 결론은 간단합니다. 갑은 토지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은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갑이 을에게 건물에 대해서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갑의 소유가 아니라 을의 소유죠. 따라서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물은 을의 소유지 갑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근거로 요 임차인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긴 하지만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는 거죠. 임차인이. 따라서 철거해달라고는 건물의 소유자인 누구한테요? 임대인에게 해야지 임차인에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을이 이 건물을 철거하려면 병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을은 병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을과 병이 적법하게 뭘 한 거죠?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을이 병한테 가서 갑이 땅 주인이 철거해달라고 하니까 이 건물 때려 부시겠습니다. 좀 나가주세요. 그러면 병이 이 사람아 나는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도 1년이나 남았으니까 못 나가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을 내보내야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토지 소유자인 이 갑이 임차인 병에게 건물에서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약간 제 생각에는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한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는 요구할 수 있지만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임차인과 같은 세입자인 경우에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례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이죠.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O 맞네요.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얘기니까 1번과 2번은 같은 말이에요. 맞는 지문이겠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은 건물의 소유자. 따라서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해 줄 것을 뭐 할 수 없죠? 요구할 수 없죠. 그렇지만 4번 갑은 병, 임차인을 상대로 Y 건물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5번
우리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정인 거예요. 미등기로 매도했으니까 정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을이 정에게 건물을 팔았다면, 건물을 양도했다면 이제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정이기 때문에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절거를 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만약에 갑은 을에게 여전히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3번이 결국은 물권조 청구권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별표해 두시고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과 용익물권입니다. 특히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거든요.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죠. 따라서 제3자의 점유 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토지 저당권자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 저당권에 기한 저당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물권 3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입니다. 저당권, 지역권은 실제로 점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 지역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유치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유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해서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 3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3번이죠. 4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행사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자,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요 1년이라는 기간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점유보조자가 뭐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는 사람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고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 인정되지 않겠죠. 따라서 5번,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네요. 1번,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의 매수이죠. 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을 말하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거냐면 물권이 있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번에서 이 건물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대요. 소유권이 없대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당연히 행사하지 못할 테니까 그 건물은 불법 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건물의 명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상대방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임차권자다, 지상권자다, 뭔가 적법한 권한이 있다면 못 나겠다 짜자라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토지 소유자는 이 취득 시효 완성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된다면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아직 소유권이 없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이전 등기해줘야 될 뭐가 있습니까? 법적인 의무가 있으니까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고요. 5번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관념적 관행의 방해의 가능성? 이게 뭐예요? 옆집 사람이 인상이 더러워서 얼굴값 한다. 언젠가 나를 침해할 염려가 있을 것을 인상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예방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관념적 방해 가능성만으로는 방해 염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고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맞죠? 이 30회 기출문 이제 참 잘 나옵니다. 그죠? 자, 2번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냐면요. 점유자를 말하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간만에 런닝을 빨아서 옥상에서 널어놨는데 이것이 바람에 불어서 옆집 마당에 떨어지면 저는 옆집에 가가지고 아줌마 제 런닝 주세요.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겠죠. 그러면 옆집 아줌마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고의과실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 요건이 아니다라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적 손해와는 다른 개념이고요. 4번 임차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을이 임차인이란 말이죠.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이 사용 수익해야 될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 뭘 하고 있냐면 방해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이유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데 원칙적으로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을은 갑에 대해서 임차권이란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으니까 갑을 대위해서 갑의 소유권을 대위해서 병에 대해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임대인의 소유권을 뭐해서요? 대위행사에서 방해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지문을 보시면 4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죠. 그렇지만 유치권자도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을 이유로 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갑 명의로 등기된 갑소유 토지에 관해 을이 관계소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뒤 그러면 이 을의 등기는 뭐죠? 무효인 거죠. 병에게 임대하였고 병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완성하여 보존 등기라고 현재 그 토지 현재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후 병에게 임대를 했다면 적법한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법적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대한 것이니까 병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추정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따라서 요 병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거주하고 있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겠죠.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기억,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건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입니다. 자, 지금 조심할 것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병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으니까 갑은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다. 따라서 기억은 X네. 네, 번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등기 명의자는 토지에 대한 등기 명의자는 맞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등기 명의자는 누굽니까? 을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니은번은 맞네요. 디귿번,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병이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은 건물은 위법한 건물이니까요. 리을번, 만약 정이 그 주택을 병에게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이 건물에 임차인 경우에는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갑은 정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복잡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거 똑같은 거예요. 요거. 그죠? 다시 말하면 건물의 소유자에게, 여기서 누구죠? 병이죠.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건물의 임차인에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유의하실 것은 임대차 계약은 지금 뭐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죠? 토지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병이 건물의 소유자고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죠.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재개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 비용 상한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거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이루는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1번이 맞는 질문이고 1번이 답이죠.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유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왜냐하면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유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요.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 매수인과 같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로 그 사람이 선의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X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고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4번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X입니다. 일단 방해 제거 청구라는 것은 현재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함께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 발생한 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 실시는 반드시 물권자이어야 하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은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부터 9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고요. 아마 여기 지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부탁드리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 해당하는 기본 영상 강의를 한 10분, 15분만 수강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 영상 강의를 해당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